네, 캐도남마 이제 고정 출연자가 되셨습니다. 2주에 한 번씩 금요일 날에 나오십니다. 이제 다다음 주에 이분 또 나오시죠? 일단은 오늘 나오셨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모셔서 뜨거운 정치 현안 놓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디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분향소 어느 분향소 다녀오셨습니까? 우리 민주열사 네. 분향소에 좀 다녀왔습니다. 아, 그거 말이 많던데 5.18 그 단체에서는 거기 국무역에 안장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저 정치인들하고 시민단체에서만 거기 묘역 안장시키기로 결정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던데 당장 그 5.18 그 묘역의 그 주인들은 싫다는데 어떡합니까? 그 내용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연합뉴스에 그렇게 기사 떴던데. 예. 이남중 열사가 5.18 구묘역에 안장하느냐 네. 안 하느냐 그것은 당사자들과 관계자들이 결정할 문제이지 우리 민주당에서 개입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뭐 개입은 안 하더라도 당연히 거기에 묻혀야 된다는 뉘앙스로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그건 거 뭐 같고 의원 각자가 자기의 의사를 표명할 뿐이지 네. 그렇게 당론으로 결정된 건 아니다. 우리 의원님,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당사자들이 알아서 결정한다. 결정할 문제이지 제가 개인적인 느낌은 없으시죠? 뭐 그런 것까지 개인 의사 얘기할 필요 없죠. 거기까지 개인 의사는 예, 예. 알겠습니다. 조심스럽죠? 예. 조심스러운 게 아니라 사실 그렇잖아요. 5.18 구모역은 또 그분들이 민주 열사들이 있는 곳인데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을 거고 또 이쪽에서는 이쪽대로 그러한 요구를 할 수 있겠지만 네. 그건 당사자들끼리 합의해서 해야지 네. 제가 무슨 네. 근데 의원님 지금 앉자마자 민주 열사라고 딱 얘기했죠. 그렇죠. 그분은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러한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네. 저로서는 높이 평가하고 그분의 삶이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후에 가서 분향을 하고 내일 장례식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또 지역구에 가기 때문에 네. 분향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여튼 고인의 명목은 빕니다. 예. 그렇죠. 네. 망자이니까. 네, 망자에 대해서 네. 안타까움은 없지. 제가 이런 논란을 얘기하는 것조차도 망자가 서한테 서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남도지사 이야기가 차출론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차출론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저에게 어제 기자가 그러한 차출설도 있다 그런 질문을 해서 네. 당에서 그러한 얘기를 335 하는 것도 있지만은 아직 어떤 공식적으로 표출화된 게 아니니까 그렇게 차출론 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죠.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민주당은 호남이 텃밭이기 때문에 네. 최소한 호남에서 이기는 선거를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안철수 신당 바람이 태풍으로 불고 있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죠. 네.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느껴서 안철수 신당하고 최종에 만약에 위험하게 되고 그래서 박지원이 의원이 나가야 된다 막 그렇게 하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런 그때 그러한 상황이 안 오도록 우리 민주당 지금 현재 전남지사에 세 분이 출마를 해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분들이 출마를 하는 것이 순리이고 네. 또 그래서 만약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은 그러한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지금 전남지사를 하겠다,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하지 않겠다도 아니고 하겠다도 아니시네요. 그렇죠.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네, 전남도지사에 대해서. 그럼 네. 하지 않겠다 쪽이네요, 그러면. 뭐 그건 잘 생각해 보세요. 하지 않겠다도 아니고 하겠다도 아니다. 네, 그러면 당에서 밀면 하겠다. 어쩔 수 없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할 수도 있겠죠. 당에서 밀려고 하는지 어쩌는지 그것도 없어요. 네. 아니, 그런 그러나 상황이 되면, 네. 지금 현재 네. 강한 태풍이 불어오기 때문에 네.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고 광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훨씬 지지도가 높았는데 갑자기
지금 안철수 신당이 거의 3분의 1이 됐거든요. 그리고 전남은 확실하게 앞섰는데 이제 뒤집혔어요. 그러나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에 따라서 강하게 오지만 길지 않습니다. 아직도 5개월 남았는데 누가 어떻게 될지 알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속단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 민주당은 호남만 가지고도 승리할 수 없지만은 호남을 빼고도 승리할 수 없다. 따라서 텃밭은 꼭 지켜야 된다. 만약 광주, 전남북 광역단체장 중 한두 석이라도 이럴 경우에는 민주당이 존폐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김대중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어서 민주당도 지켜서 꼭 정권 교체를 다음에는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호남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나간다, 안 당 대표를 또는 대통령 후보를 더욱이 전남지사를 논할 때가 아니다. 네.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 홍보수석, 그 당시 공보수석이죠. 네. 대변인 겸직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대변인과 공보수석을 나눴어요. 근데 지금 청와대가 대변인 그만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청와대 대변인 있었어요? 그 농담을 또 뼈 아프게 그렇게 합니까? 아니, 뭐, 그렇죠. 예. 대변인이 있었는데 안 나왔죠. 잘 안 나왔는데. 이정현 수석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잘 알죠. 잘 알지 않습니까? 같은 또 고향이시고. 예. 그러니까 수석과 대변인을 옛날에 겸임했어요. 그런데 대변인과 수석이 이렇게 나눠지면서 대변인이 다 그만두고 이런 형태를 지금 보면은 어떻습니까? 굳이 같이 해도 되는데 이런 생각 안 들고 어차피 홍보수석이 이정현 수석이 자주 나와서 하는데. 그거야 이제 선택할 대통령에 거죠. 따라서 네. 대통령 비서실의 기구와 인사는 하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홍보수석과 대변인을 분리한 적이 분리했습니다.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작은 청와대를 지향했기 때문에 홍보수석과 대변인을 겸직을 해서 제가 겸직했죠. 네. 비서관 숫자도 굉장히 작았죠. 그렇죠. 네. 거의 외울 정도였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많아진 것 같다는 느낌이. 그래도 뭐 지금 하는 역할을 보면은 청와대 비서실도 안 보이고 내각도 안 보이고 오직 대통령 한 분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정치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김기춘 비서실장 개각 없다. 어제죠. 네. 어제인가요? 예. 지난번에 계속 개각이 있다고 언론에서 그러니까 박근혜 개각 없다. 대통령은 17초 동안 인사 실패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시더니 이번에는 뭐 45초? 네. 이거 보면은 우사인 볼트 기록처럼 자꾸 짧아지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개각 없다 이 한마디로 딱 예. 보니까. 그런데 그건 잘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개각을 내일 할 망정 오늘까지는 부인을 해줘야만이 국정 공백이 없고 또 부처 공무원들의 복지 부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이거 갑자기 헷갈립니다. 아니 그건 그렇게 내일 개각을 하더라도 오늘은 개각 없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 나라를 유지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렇죠. 그래서 뭐 정치란 게 어쩔 수 없이 네. 건설적인 국가를 위해서는 때로는 그러한 사실을 좀 거짓말할 수도 있다. 네. 이런 것은 우리가 서로 이해를 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어떤 신문은 20초라고도 하고 어떤 신문은 45초라고 하던데 개각 없다 하고 질문받고 들어간 것은 역으로 보면은 개각 있다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아, 개각 없다 하고 들어간 거 보니까 개각이 있다. 야, 이렇게도 가능하군요. 아, 오늘 또 한 수 배웁니다. 배웁니다. 예. 배우기는요 다 출입하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또 다 잊고 있었는데. 자, 요즘에 이렇게 메시지 보면요. 의원들이요.
자, 우리 의원, 우리 지역의 뭘 위해서 이걸 땄습니다. 예산을 땄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예. 우리 의원님도 목포를 위해서 좀 많이 예산 땄습니다. 그건 뭐 지역구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의원들이 다 하는 거죠. 전체적인 국정도 하면서 그 지역의 발전에 대해서 노력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노력하고 네. 또 확보가 됐다고 하면은 지역 구민들에게 이러한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보다 더 희망을 가지고 삽시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번에 언론에- 보면은 네. 너무 그냥 편중 회산을 해가지고 네. 심하죠.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SOC 이런 예산 같은 것은 영남이 50.2%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영남이 SOC를 50.2%. 네. 전체 예산의 반을 넘게 가져가죠. 그렇죠. 네. 호남은 13%예요. 호남이 그렇기 때문에 13%. 예. 이거 정확한 저거죠? 자료죠? 그렇죠. 네. 영남이 2,209억을 가져갔는가 하면은 네. 호남은 576억을 가져갔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인구 대비에 예를 들면요. 네. 대구, 경북, 요즘 TK 정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28.7% 가져갔어요. 대구 경북이. 예. 그런데 광주 전남은 3.5% 가져갔단 말이에요. 금액으로 하더라도 1263억을 대구 경북이 가져갔고 광주 전남은 156억을 가져갔다고 하면은 누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예산이라고 하겠는가? 이걸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걸 지금 기사화가 된 겁니까 다? 네, 그렇죠. 야, 여기 힘을 왜 못 쓰셨습니까? 의원님이. 대통령이 아니니까요. 이게 대통령의, 그래도 의원님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 못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화를 많이 냈죠. 이러한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영남의 편중 발전을 해가지고 갈등이 왔었습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께서 균형 발전, 지역 대통합, 국민 통합을 이루어내겠다라고 1년 전에 말씀하셨다고 하면은 과연 이러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까? 이러면은 이것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영남민국이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28% 대 3.5%는 심하네요. 이게 거의 인구 대비로 따져도. 인구 대비로 따져도 그렇고 땅덩어리로 따져도 그렇고 땅덩어리 어차피 비슷하죠. 예. 같은 철도도요. 감사원에서 경제성이 없다 하고 경북선도 스탑시켰고 보성에서 목포 간 호남 고속철도도 스탑시켰는데 거기는 매년 1,000억 이상씩 공사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전라남도에는 2억을 준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 공사했던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날 마지막 날 그 외촉법 관련해서요. 박영선 의원 지금 그 부분 가지고 새누리당 비판도 많이 받고 있고요. 또 한면으로 민주당이 비판받는 게 외촉법 저지한 거, 그 법사위에서요. 그거는 월권이다. 이미 벌써 그 해당 그 뭡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거를 법사위에서 문구만 보는 거지. 이 내용을 가지고 통과 못 시킨다, 안 한 거 가지고는 이건 월권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그래서 국회의원들 밤새 새벽 5시까지 고생시킨 박영선 의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그러하지는 않습니다. 법사위가 자구수정, 법에 저촉되는가 여부를 볼 수도 있는 거지만은 그 법안의 내용도 한 번쯤은 걸러주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 촉진법, 외촉법은 본래
정무위 소관 사항인데 이게 정부에서 어려우니까 산업자원위로 넘긴 거예요. 네. 거기에서도 왈가왈부하다가 겨우 그날 밤 통과를 시켜가지고 법사위로 오기 때문에 사실은 법사위에 오려면은 그 숙성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걸 초법적으로 상정을 시켰는데요. 저는 이 법을 찬성을 했었습니다. 네. 왜 그러냐니까는 우리 전라남도 박준영 지사께서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만이 GS에서 약 5억 달러, 6천억 정도가 여수공단에 투자된다. 그래서 여수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아직 통과가 안 되니까 저에게 좀 부탁을 해요. 네. 그리고 심지어 우리 김한길 대표나 전병헌 대표도 저에게 좀 통과를 시켜달라고 얘기를 하고 또 최경만 새누리당 대표도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영선 위원장에게 상의를 했었죠. 네. 그런데 박영선 위원장이 만약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은 경제민주화에 역행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기는 소신껏 반대를 한다. 네. 그런데 참고로 박영선 위원장이 그 MBC 네, 기자 출신이죠. 기자 출신으로 경제부장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경제관계 법안을 잘 압니다. 저는 그 분야를 잘 몰라요. 그래서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당의 경제통인 김진표 의원이나 또 산자부 장관을 한 정세균 의원 등 몇 사람에게 한번 자문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특별하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이 정도의 법은 괜찮다라고 또 밖에 있는 교수 몇 분들에게도 자문을 구했더니 긍정적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박영선 위원장에게 제가 설득을 했죠. 통과를 시켜서 우리 전라남도로서는 5억 달러, 6천억의 신규 투자는 엄청난 투자이기 때문에 좀 협조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더니 박영선 위원장이 자기는 기왕에 자기 소신껏 경제민주화에 역행되는 법이니까 사회봉을 잡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 당의 간사인 이춘석 간사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국회의원이 자기의 소신껏 얘기하는 것은 결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그러나 당에서 김한길 당대표나 전병헌 원내대표가 이것은 여야 합의로 또 그러한 문제점을 제거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장치가 갖춰졌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주자 하는 것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결국 국회에서 대화와 협상 그러한 산물로 통과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지도부가 결정하기로 하고 지도부에 이름하기로 했으면 거기에 좀 따라야 하는 것도 그 그건 의원의 또 아니죠. 의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아. 이건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인데 아무리 당론으로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자기 소신에 반하면은 그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반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런다고 해서 박영선 위원장이 끝까지 자기가 사회권을 안 넘기고 가지고 방해한 것도 아니고 나는 이러한 소신이 있기 때문에 내 손으로 상정을 시켜서 통과는 못 시킬 테니까 사회권을 이춘석 간사에게 이양한다 라고 했고 본회의장에서 자기 소신껏 반대 토론을 해서 그 결과에 승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왜 비난하는지 그건 오히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국회라고 하는 것이 군대가 아닙니다. 네. 당론을 어겨보신 적? 예, 저는 많습니다. 아, 많습니까? 예. 아, 예. 저 지난번에 정상회담 대화로 공개하자고 했을 때 제가 끝까지 반대하고 네. 제 반대표 던졌더니 저도 경고장 먹었어요. 아, 당에서. 보세요. 예. 네. 만약에 정상회담 대화로 공개 제 말대로 안 했으면 안 했으면은 조용했죠. 1년간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꼭 당론이 지상명령은 아닙니다. 네. 지금 우리 민주당의 당론은 기초 정당 공천제 네. 폐지지만 기초단체장 단체장 및 폐지. 기초의원. 네. 예. 그렇지만 저는 정당 공천을 해야 된다. 오히려 정당 공천을 함으로써
후보자를 스크린하고 졸부들의 진출을 막고 비리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민주당은 끝난 거 아닙니까? 끝났죠. 끝났는데. 그렇지만 아직도 국회에서 정개특위에서 논의해가지고 넘어오면은 저는 반대 토론을 또 할 거예요. 네.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정에 대해서 순종을 하지 않으면은 잘못이지만은 그 과정에서 자기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좋은 일 아니에요? 우리가 저 당론 어기는 건 나 그래야 된다고 봐요. 국회의원이 소신이 있는 거지. 그렇죠. 국민이 뽑았는데 단 하나 입법기관인데 그걸 당론에 다 쫓아가지고 재미없게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게. 북한 김정은이 장성택이 그렇게 처형하니까 북한 비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시킨다고 시키는 대로 하면은 북한하고 똑같죠. 네. 진짜 그렇게 하세요. 꼭 나중에 당대표 되시더라도.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이렇게 사실은 비서실장도 하시고 국정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그리고 스파이라든가 비밀 조직이 강할수록 강대국이 되는 거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어떻습니까? 이번 국정원 특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셨을 거예요. 저는 이제 당론이 있고 또 국정원 개혁특위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를 공개적으로는 하지 않았지만은 당 내에서 또 국정원 개혁특위 위원들에게 우리 국민들은 국정원의 개혁을 바라고 있지만은 국정원의 무력화는 바라지 않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5.16 군사혁명의 주체 세력이 아니다. 네. 혁명적으로 무엇을 바꾸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어렵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 그 반면 교사가 17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열린 우리당은 폐지하자. 그런데 당시 지금 현재의 새누리당은 어디까지 합의가 됐냐면 찬양고무죄를 삭제하기로 합의가 됐어요. 네. 그런데 열린 우리당에서 폐지기 때문에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받았어야 되죠. 그 받았어야죠. 그럼 그 찬양고무죄만 받았으면은 국가보안법의 약 90%가 없어지죠. 없어지죠. 그래서 그런 룰을 반복하지 마라. 네. 그래서 우리가 정치라고 하는 것은 all or nothing. 전부가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것보다는 better than nothing. 한 가지라도 받아내는 것이 최상이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합의가 잘 됐는데요. 저는 그것도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 들으면은 대한민국이 참 잘 돼야 되는데. 대통령이 좀 야당한테 귀를 기울이고 소통을 해서 저희들에게 협력을 구하시면은 얼마든지 해결된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번에 자주 만나시나요? 아니, 한 번도 안 한 봤죠. 번도, 한 번도. 지금 보세요. 이번에 철도 파업도 김무성 의원과 박희춘 의원이 풀어내잖아요. 네. 이 과정에서 정부나 청와대가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풀어내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그래도 국회가 처음으로 밥값했다. 그리고 청와대가 반대한 거 사실이죠? 사실이죠. 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예산안도, 국정원 개혁도, 또 특히 우리 민주당이 주장하는 부자 증세도 세금 많이 거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익인 거예요. 네. 또는 잠깐 59초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또 다음에 59초 후에.